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겠지, 그치? 즉 국가만의 독점적인 공권력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갈등 해결 기능은 국가 현상설과 관련돼. 반면에 모든 사회 집단에도 다 정치가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기능은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다. 오케이, 그지? 자, 이 부분은 그냥 딱 이 정도 간단하게 툭 치고 넘어가자. 읽을 자료는 너희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고 시간할 때. 자, 일단 문제를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딱 5분 줄게. 5분. 네 문제지, 네 문제.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꾸나. 자, 같이 보자.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1번. 엄청나게 빨리 풀이할 거야. 자, 쓰레기 무단 투기. 이것을 정치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은 예, 정치입니다. 집단 현상설.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 현상설. 자, 1번.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국가 현상설이겠지. 2번.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내에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그것은 집단 현상설이겠지. 3번. 다원화된 사회의 정치를 설명에 적합하다. 집단 현상설이겠지. 4번.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치인들만 정치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 현상설이겠지.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이것은 둘 다지 둘자. 항상 이렇게 감정 뻔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대통령이 정책 결정하는 거,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이것은 국가 현상설이든 집단 현상설이든 일단 이거 갖다 보면 돼. 알겠지? 그지? 둘 다 정치 현상으로 본다. 답은 그래서 5번. 2번. A는 사회 갈등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A는 국가 현상설. B는 다양한 사회의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집단 현상설. 자, 1번.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집단 현상설. 2번. 집단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국가 현상설. 지역은 주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이거 뭘까? 둘 다겠지. 둘 다. 그지? 둘 다. 일단 정부가 들어가 있잖아. 정부가. 그지? 그 지역 주민 들어갔고. 그지? 둘 다야. 둘 다. 국가의 권력 현상은 다른 사회단의 권력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가 현상설. 국가와 사회단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이거잖아. 그지? 달라. 물리적 강제력을 국가만 독점하고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현상설이야. 근데 둘 다지. 둘 다. 그지? 이걸 정치로 보기 때문에. 그지? 즉 국가에서 하는 정치 활동을 정치로 보는 것은 둘 다라고. 둘 다. 그지? 둘 다. 답은 그래서 5번. 3번. 보니까 갑은 정치는 학교 내에서 교칙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가 현상설. 정치는 뭐 당연히 집단 현상설이겠지. 자, 1번 똑같잖아. 국가 현상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에 적합하다. 집단 현상.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단의 정치 현상은 다르다. 국가 현상. 근본적으로 다르지. 3번.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수가 다양하다. 집단 현상설. 4번. 다원화된 사회에서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집단 현상설. 답은 4번.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국가 현상설. 4번. A는 딱 보니까는 국가 고유의 저활동만 정치를 본다. A는 당연히 국가 현상설이겠네. B는 집단 현상설이겠지. 그럼 국가 현상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에 적합한가? 집단 현상설. 국가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의 집단의 정치 현상을 본질을 다르다고 보는가? 국가 현상설. 다원화된 사회를 설명에 적합한가? 집단 현상설.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가? 이건 둘 다지. 둘 다. 그지? 포함한다고. 둘 다야. 둘 다. 오케이? 이제 감정은 뻔한 내 문제 딱 똑같은 유형이잖아. 그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그지? 넘기자. 자,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의미를 봤으면 이제 법의 기본적인 의미를 보자. 법. 자, 일단 아까 규범이라는 거 보잖아요. 규범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 지켜야 하는 것. 이 규범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규범에는 지켜야 하는 것은 일단 관습이 있고 관습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이 있어. 도덕 순서를 관습, 도덕. 관습에 기억나는 관습이 있나? 문화, 그러니까 관습도 일종의 문화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관습의 사례가 떠오르는 게 있을까? 어른들이 먼저 수저. 어른들이. 그치. 혹시 너 아버지가 수저 들기 잘 안 들어? 그시죠. 지금 혹시 한복 입고 막 다니고 그러진 않죠, 그지? 옛날 관습이었지. 지금은 이제 관습이 약간 파기된, 그지? 관습이겠지, 그지? 일종의 예전의 관습이었어. 관습이 되게 흔해.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먼저 뭐 숟갈 들기 전에 너가 숟갈 들었다고 해서 뭐 징역시키거나 막 벌금 내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지? 지켜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처벌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지?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지. 친구 결혼식 때 내가 부조금을 했으면 부조금을 받는 것들 중에 관습이지, 그지? 만약에 관습을 어기면 아유 나쁜 년. 그러고 마는 거지, 그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걔를 처벌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 그지? 즉 관습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야, 지켜야 하는 거지. 즉 일정 부분 반복이 이거 다 외울 거 아니야? 시험지 안 나온 내용이야. 이거 그냥 참고로 보는 거야. 관습이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반복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정도는 지켜져야지 하는 것들이 바로 관습이야. 관습도 법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 법으로. 이거 바로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일정이가 반복돼가지고 야, 이건 법이지 라고 확신이 들잖아. 그걸 관습법이라고 그래. 관습법. 나중에 민법에서 볼 거야. 민법에서. 자 그럼 도덕은 뭐야? 도덕은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수저들기 전에 수저를 내가 안 들은 거 이제 도덕이라고 볼 수 있어. 도덕. 아니면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 친구하고 약속 잘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도덕이잖아. 그지? 자 거짓말했다고 해서 처벌하나? 만약에 거짓말을 통해서 남의 경제적인 이득을 착취하거나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을 해. 근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냥 아유 나쁜 놈.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지? 즉 도덕도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이거는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도덕과 법을 비교하자면 확실히 다르겠지. 도덕을 규범하는 건 이거는 그 행위의 동기, 내면을 규제하는 거야. 내면을. 그렇겠지, 그지? 설령 아버님한테 매년 용돈을 드려. 그런데 아유 저 할아버지 저희 놓치네 왜 안 죽어? 내 상속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용돈 드린다고 해보자고. 겉으로는 용돈을 드려. 겉으로는 그지? 밖에서 봤을 때는 아유 매달 엄마 용돈도 챙겨드리고 참 효자네. 그게 진짜 효자인가? 진짜 저는 내면이죠. 내면. 그지? 즉 도덕성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의 판단 기준은 내면이라고. 그지? 그래서 도덕은 내면을 규제하는 거야. 만약에 도덕을 어기면 우리는 그걸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뭐 할 수 있는 거야? 비난과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 그지? 도덕을 어길 경우에. 반면에 만약에 법은 아무리 속으로 내가 아유 저 놓친네 저거 왜 안 죽어 아무렇게 했더라도 그냥 내가 용돈 잘 주고 그 다음에 노인 방치하지 않고 그래도 용돈을 쓰면 처벌할 수가 없어. 즉 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행위의 내면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야. 외형. 그치? 아무리 아우 저 썩을놈 저 새끼 안 죽여 저 죽이고 싶다. 근데 안 죽였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즉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내면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야. 행위의 결과와 또는 외형을 규제하는 게 바로 법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단지 비난과 양심의 가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벌의 대상인 거야. 처벌. 오케이? 자, 이건 뭐 도덕과 법의 비교는 물론 이건 뭐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정법은 잠깐 얘기하면 할 내용이 엄청 많고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집중인수 같은 경우는 그 짧은 2번의 시험으로 다 봐야 할 거 아니야. 그 2번에서 참 말도 저기 아주 난해한 거 저 깊숙이 그런 거 시험 지내겠어? 아니야. 집중인수는 대부분 다 정말 나올 것만 나와. 정말 이 많은 양에서 참 뻔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좀 받으라고.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 바로 이 법이야. 법은 뭐냐? 법은 일단 여기 있는 결 특징은 그대로 나와. 법은 우리가 겉으로 행위, 내면이 아니야. 내면, 동기 이런 게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야. 규범 중에서도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고 그리고 재판할 때는 관습과 도덕 갖고 재판할 수 없어. 너 왜 그때 부주금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재판할 수는 없잖아. 그지? 즉 법만이 재판의 판단 기준이야. 즉 재판의 기준이야.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거야. 법만이. 다른 건 아니고. 그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긴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그런데 법은 강제 규범이야. 강제 규범.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받으면 되겠어. 법이라는 것은 행위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 규범 중에서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복교조들이 꼭 알아야 될 거야. 이건 뭐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질 거야. 법의
체계, 이거는 꼭 기억해. 1년에 한 번 한 수십 분 나올 내용이야. 법의 체계는 그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규칙이 있어. 앞으로도 한 열 몇 번 다뤄 써질 거야, 쓸 거야 내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어. 이것을 다 합쳐서 법 그런 거야. 법. 특히 실정법, 실정법. 자, 아까 헌법, 기본법이라고 했는데 뭐 기본법 틀린 건 아니야, 그지? 자, 일단 앞으로는 이거 무조건 외워줘야 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툭 치면 나와야 돼. 툭 치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은 뭐냐? 국민이 제정한 법. 국민이 제정한 법이 바로 헌법이야. 국민이. 좀 이따가 헌법 제정 절차 볼 거야. 그다음에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 그래.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냥 법 그런 게 아니라 법률 그러는 거야. 너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배웠으니까 그냥 법하고 법률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응?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말할 때는 법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야. 법률 정확하게. 응?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 그래. 당연히 논리상 이 법률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되겠지. 법률이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지? 응? 당연한 거야 논리상 그지? 자, 명령은 헌법은 아까도 130개 조로 정해졌잖아. 그렇지? 130개 조가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1987년이야. 거의 40년 안 되고 몇 년 되고 한 35년 된 거야. 35년. 그 시대에 헌법 만든 걸로 지금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왜 그러냐면 헌법 개정 절차가 되게 복잡해. 쉽지가 않아. 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헌법을 수시로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또 법률로도 세세한 걸 만들 수가 없어. 가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 해보자. 이건 법률이야.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직무 중에 어떤 범인이 뭐 위협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딱 이 법률이 있다 해보자. 법률. 그 조항이 있어. 그렇지? 상대방의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어.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경찰인데 내가 위협을 하고 있어. 난 판단해야겠지. 위협적인 행위인가? 위협적인 상황인가? 내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총기를 사용했다. 그럼 내가 오히려 처벌받는 거야. 왜?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를 독직 폭행이라고. 독직 폭행. 즉 자기 직책을 뭐겠어? 독 뭐냐? 포이즌. 그지? 즉 그 직책을 직책을 단어가 떨어지지. 치매가 그 직책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지? 직책을 더럽힌 혐의로 내가 독직 폭행은 내가 처벌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관도 무기 사용할 때 조심해. 우리나라는 무기 함부로 사용 못해. 무기 사용하면 오히려 처벌받아 내가. 미국 같으면 축한 무기 쏘잖아, 그지? 경찰 쏘잖아, 그지? 축한 무기. 이자는 들어 쏘잖아, 미국은. 그죠? 우리나라는 함부로 무기 못 써. 하면 몽둥이도 함부로 못 써, 몽둥이도 그렇게, 그지? 자, 그래서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지? 그래서 자, 경찰관은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 자, 대통령이 있고, 밑에 뭐가 있어? 국무총리가 있지, 그지? 국무총리에 각 부처가 있어, 각 부호, 그지? 뭐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안행부, 행정자치부를 안행부가 있어. 쭉 되게 많아. 거기에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지. 행정자치부 아래 경찰청이 있는 거야. 경찰청, 그지? 법무부 밑에 뭐가 있어?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 검찰청이 있는 거. 기재부 밑에 뭐 국세청이 있는 거야. 그렇죠? 즉 경찰청도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 즉 행정부 공무원이란 말이야. 경찰들도. 때문에 그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은 행정부에서 법으로 또 만들어. 세부적인 내용을. 그래서 뭐 만든 게 바로 경찰관 직무 집행 시행령 만든 시행령. 일종의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너무 높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령 이렇게 만들어요. 행정자치부령 이렇게 만들어요. 즉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세부적인 상황을 누가 만드는 거라고? 행정부가. 즉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입법.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바로 명령 그래 명령. 그래서 대통령 이름으로 만들면 대통령령. 특히 대통령령을 시행령 그래 시행령. 이런 것들을 기억해줘야 돼. 시행령. 뉴스본 맨날 나와 시행령. 무슨 뭐 집시법 시행령 나와 항상. 즉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야. 뭐 국무총리령, 기재부령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응? 써들 기재부령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교육부령, 교육부 장관령, 기재부, 교육부 장관령 만드는 거야. 교육부령 만드는 거야. 오케이? 즉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야. 여당으로 얘기하면 아까 경찰청의 짱이 누구냐? 청장이지 청장. 국세청의 장은 이름이 뭐야? 마찬가지로 국세청장이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있냐? 청이 또 뭐냐면 국세청.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다 청장이거든? 근데 유일하게 검찰청이거든. 검찰청? 근데 검찰청장이라고 그래? 검찰총장이라고 그래. 그치? 이 새끼 근데 거만한 거야. 같이 갈 수 없지. 그치? 지금 총장. 검찰청은 행정부야. 행정부. 얘들 사법기관이 아니야. 쟤는 근데 쟤를 사법기관인 줄 알아. 쟤는. 행정부야. 행정부. 사법부는 어디야? 법원이야. 법원. 그런데 걔는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 여기 부모님 중에 내가 가끔 당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한 판례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판례 엄청 씹은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법관이었어. 상관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사법부만이 사법기관인 것이고 검찰청 행정부인데 근데 그런 게 있다. 여기서도 나중에 로스쿨 갈 애도 있고 할 텐데 부모님도 혹시 법조인들 있으실 텐데 유치한 게 보통 너희들 제발 그러지 마라. 지금이야 뭐 이제 로스쿨 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사법고시 제도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얘들은 나도 이제 공부 좀 꽤나 했다고 자부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지? 나도 공부 좀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사법고시 봤을 거 아니야, 그지? 봐서 이제 뭐 이제 성적이 그 당시에는 1000명을 뽑아 사법고시에서 1000명 뽑으면 한 200명이 이제 판사 아니면 검사가 되고 나머지 800명은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럼 이제 대부분 다 이제 100명 안에 든 애들이 판사하고 나머지 이제 101등부터 이제 200등까지 이제 검사하는 거야, 보통. 물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지? 그래서 판사는 지금도 나이 50 먹잖아. 그러면 서로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데, 야, 내가 그때 성적이 내가 더 좋아졌어. 수능 때 내가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것도 막 싸우고 지네들끼리. 나이 50 먹고 그러지. 내가 그때 수능 때 하나밖에 안 틀렸네. 막 수능 만점 맞았네. 모의고사 때 전교 1등 했네. 그거 싸우는데 지금도. 그런데 보면 검찰이 내 판사 이 새끼들 자기가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인데 그러면서 되게 얘들은 판사하고 거의 대등해지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보잖아. 대법원 있으면 대법원 옆에 뭐가 있어? 대검찰이지. 대검찰 이렇게 그러지. 그러니까 슈프림을 앞에 집어넣어. 슈프림을 집어넣어. 응? 그 다음에 고등법원 하면 뭘 집어넣어? 옆에다가 고등검찰 있죠. 고등검사. 그치? 그 다음에 지방법원 하면 옆에 뭐가 들어? 지방검찰청 있죠. 그치? 같은 급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유치한 거 얘기해주면 대법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예술의 전당이 그쪽 예술의 전당이라고 어디야? 있어, 거기에 대법원이 있어, 그지? 그 옆에 대검찰청이 있거든, 그지? 근데 건물 질 때 대법원 건물보다 대검찰청 건물이 1m 높아. 건물. 그걸 질 때부터 이렇게 졌어.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보다 높아야지. 그래서 건물 이렇게 졌어. 유치하지 않냐, 애들? 그 설에만. 설에만 그쪽에. 하긴 뭐더라. 교대 있는 거야. 교대 쪽에. 그래서 얘들 그 경쟁 치고 엄청 많이 해, 애들은. 얘들 행정부에 불과해. 행정부에 불과해. 검찰 쓰레기들. 혹시 집안에 검찰 이해해줘. 그냥 일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 검찰 얘기하는 거야. 자, 행정부. 자, 그다음에 조례 뭐냐? 조례 많이 들어갔을 거야, 그지? 또 나중에 올 거면 이제
국가로 보자면 국가에는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있지. 국가에는 오케이 그지? 지방에도 정부가 있어. 이름하여 지방정부야. 지방에는 뭐가 없어? 사법이 없어. 사법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있는 거야. 입법부, 행정부. 지방에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입법부가 바로 지방의회야. 지방의회. 지방에 있는 의회. 즉 이게 안양시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의회가 따로 있는 거야. 즉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그래. 지방의회에서 정한 법.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지방정부가 있겠네. 안양시청이 있겠지. 그치? 안양시청의 짱이 바로 안양시장이 있잖아. 안양시장. 그치? 그 다음에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있겠지. 즉 도지사와 안양시장처럼 거기에 자치단체장이 정한 법을 규칙이라고 그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이 정한 법을 규칙이라고 그래. 규칙. 오케이? 당연히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돼. 규칙은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고, 조례는 명령을 위반하면 안 되고,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그지?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건 시간 앞으로 숱하게 할 거야. 툭 치면 외워둬야 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헌법은 국민이, 법률은 국회가, 명령은 행정부가,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이제 헌법 개정 절차. 왜 헌법이 국민이 제정한 법이라고 하는지 그걸 보자. 일단 헌법. 헌법이 왜 한 35년간 개정이 안 됐는지 보자. 얼마나 복잡한지. 일단 헌법 개정 절차를 보는 거야. 물론 나중에 다시 배울 내용이야. 국회에서 다시 배워. 국회에서. 근데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 저 뒤에 있는 내용도 앞으로 당겨서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아까 뭐 통치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훨씬 더 쉽게 받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일단 헌법은 개정 헌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해야겠지. 제출해야겠지. 제출. 그지? 제출을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누가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할 수 있어. 대통령. 정부 아니야. 대통령이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그리고 국회의원 제적 과반이 발의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해서 미리 잠깐 보는 거야. 제적이 무슨 뜻이냐? 너네 한 학년에 정원이 몇 명이냐? 225명. 225. 225명. 225명이 들어왔어. 입학 정원이었어. 그런데 중간에 한 1년 지난 지금에 들어왔을 때 225명 그들이야? 뭐 한 명은 뭐 마약하다 잘린 애도 있을 테고, 결혼하는 애도 있을 테고, 전학 가는 애도 있을 테고, 한 3명이 남았어. 3명이 나갔어. 220명이 나갔어. 5명이 나갔어. 자, 그러면 이 225명은 정원이야, 정원. 현재. 그러니까 현재는 정원이었지만 현재는 제적은 얼마야?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20명이잖아. 그렇지? 즉 제적이라고 하면 그 당 시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제적 그러는 거야. 등록되어 있는 사람. 오케이, 알겠어? 그건 제적 과반수라 하면 무슨 뜻이냐? 반을 초과해야 돼. 초과. 반이면 안 돼. 반을 초과해야 되는 거야. 헛개물었어. 자, 반을 초과해야 되는 거야. 반을. 오케이, 그지? 즉 만약에 220명이다. 만약 국회의원이 220명이, 현재 제적이 220명을 해보자고, 그지? 그럼 몇 명이 동의해가지고 발의해야 되는 거야? 몇 명? 국회의원이 맨 처음에 뽑힐 때 225명이었어. 정원이, 그지? 근데 현재 중간에 뭐 당선 무효형되고 막 그래가지고 220명 남았어. 그러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 발의할 수 있을까? 동의해가지고. 111명이지, 그지? 110명 아니야, 오케이, 그지? 110면 딱 반이잖아, 반, 그지? 그걸 초과해야 되니까 111명인 거야. 개념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지?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앞으로 쭉 배우기 위해서. 즉,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원은 몇 명이야? 300명이야, 300명. 상식을 알아두라고. 300명이 우리나라 현재 국회 정원이야, 국회의원 300명. 자, 어쨌든 제적 과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잖아. 그러면 국민 여러분, 이러한 헌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라고 국민한테 알려야 돼. 이걸 뭐라 그래? 공고 그래. 공고. 알리는 거야. 최소한 20일 이상 알려야 돼. 20일 이상 알려야 돼. 20일 이상 알려야 돼. 알렸으면 60일 이내 20일 이상 알려야 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야 돼. 표결에. 즉 국회 의결. 국회에서의 의결을 붙여야 돼. 이때 통과되기 위해서는 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상관없어. 국회의원 재정 3분의 2인 거야. 여기서부터 통과하기 힘들겠지. 그치? 왜? 이 범법안에 대통령이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간에 현재 300명이라고 한다면 200명이지. 200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거 통과되는 거야. 그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지? 그지? 왜냐면 특정 정당이 200명을 찾아내는 건 거의 쉽지 않잖아. 그래서 헌법까지 잘 안 바뀌는 거야, 헌법까지. 여기서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야. 다음 단계 뭐야? 국민 투표를 거치자. 국민 투표. 물론 여기 통과되면 국민 투표는 대부분 다 찬성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지금 헌법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 개정하겠다고 개정을 냈었어. 근데 국회에서 논의 자체를 안 했어. 개정을 낸 것 중에 하나에서 개정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권 조항도 좀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지금 현재 5년 단임이지, 임기가 5년이면서 한 번밖에 못하지, 그지? 근데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 못하면 딱 4년만 하라고 하는 미국과 같이 4년 중임, 4년 하면서 2번 할 수 있게끔 2번 바꾸려고 했어. 그런데 아예 논의 안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폐기돼버렸어. 폐기. 근데 이건 난 바꿔야 한다고 봐. 근데 오해가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현재 극우 유튜버 이런 데에서만 이제 자꾸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게 문재인이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헌법 개정안 냈어 그러는데 이거는 100% 가짜뉴스야.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돼 있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개정됐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막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폐기시켜버렸죠. 어쨌든 자, 국민투표를 통과되는데 국민투표는 선거권자, 좀 쉽게 얘기하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지? 선거권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돼. 투표에. 그리고 투표한 사람, 투표권자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이게 통과되는 거야. 국민투표에서. 오케이? 자, 즉 투표한 사람 중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헌법안은 확정이야. 확정. 헌법안은 확정이야.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공포